옛날 옛적 아산에는 신비로운 자태와 아름다움을 지닌 아산호가 있었다. 그 호수는 하늘과 맞닿은 듯 푸르고 맑은 물로 유명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전설, 소기용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아산의 주민들은 용이 이 호수에 거주한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하늘의 신으로부터 내려와 인간 세상을 보호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의 거처가 된 아산 호수는 그가 선택한 특별한 장소였다. 용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호수가 항상 청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도왔다. 이곳의 주민들은 용을 신성하게 여기며 정기적인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들은 매년 초에 큰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의 보호가 계속되기를 기원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재물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춤과 노래로 용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사람들은 처음엔 호수에서 물을 길어 해결하려 했지만 가뭄은 길어져 물마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불안해졌고 이는 용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로 사람들은 용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예전보다 더 큰 재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가뭄은 여전했고 절박해진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용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호수 주변으로 모였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경외 속에 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은 주민들의 간청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용은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부족과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 가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비구름을 몰고 왔고 곧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촉촉해진 대지와 채워진 호수는 가뭄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이후 아산의 주민들은 용을 더욱 경외했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해 이후로 가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며 호수는 계속해서 맑고 푸르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은 아산호를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신성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아산의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지낸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김해의 조용한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한 어부가 있었다. 그 어부는 매우 성실하며 착한 사람이었으나 항상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새벽에 그물을 던지던 날이었다. 그의 마음속은 늘 그렇듯 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항구로 나가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았다. 그날따라 그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물은 기대만큼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는 점점 지친 육체에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는 점점 높아졌다. 그는 그날도 빈 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쉰 채로 바다를 응시했다. 그러던 그 순간 그의 시야에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 불빛은 마치 어느 장엄한 장소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부는 본능적으로 그 불빛을 따라 배를 몰았고 멀지 않은 곳에 서물러 올라온 돌섬을 발견했다. 그곳은 마치 신비로움이 가득한 장소처럼 보였다. 그는 돌섬에 배를 세우고 무엇인지 모를 힘에 이끌려 섬 안으로 들어갔다. 섬의 중앙에는 수정처럼 맑은 샘이 있었고 그 안에는 크고 눈부신 비늘을 가진 한 마리 용이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용왕이었다. 어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했다. 그 순간 용왕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다. 그대의 성실함과 선량함에 감명받아 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용왕은 어부에게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보물을 찾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하였고 용왕의 도움을 받아 보물을 찾았다. 보물은 어부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했다. 그는 그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했던 물품들을 마련하고 고기도 풍성하게 잡을 수 있도록 배와 그물을 새로 샀다. 어부는 마을 사람들과 모든 것을 진심으로 나누었고 마을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부와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매년 음력 7월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풍작과 바다의 평안을 기원했다. 그리하여 어부의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오며 김해 지역의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김해 어부는 바다의 용왕으로부터 거대한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널리 나누어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착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고도 푸른 산속 한적한 마을에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바로 불꽃의 영혼이라는 전설인데 이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밤하늘에 갑작스레 나타나는 정체불명 이불꽃과 관련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접어들면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작은 돌탑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돌탑을 불꽃의 재단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예로부터 하늘을 수호하는 정령 의혼이 깃들어 있어 특정한 날밤 하늘에 불꽃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 불꽃은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등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춤추듯 하늘에서 활활 타올랐다고 한다. 불꽃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하늘에 희망을 걸고 돌탑 주변에 무여작은 제물을 바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불꽃이 갑자기 나타나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신비로운 불꽃이 타오른 다음 날부터 마치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불꽃을 하늘의 신비로운 영혼, 즉 자연과 하늘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매년 불꽃이 나타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온 마을이 한데 모여 춤과 노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불꽃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전통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전설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아직도 매년 한 번씩 불꽃이 나타나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경외를 느낀다고 전한다. 이렇게 해서 횡성의 불꽃 전설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 의미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하늘의 힘에 대한 경외와 감사,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의 사람들은 불꽃의 재단을 돌보며 그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의 깊고 푸른 산자락 속에 구룡봉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 산은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이름이 지어진 곳으로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구룡봉 아래 깊은 동굴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용은 하늘의 명을 받아 인간들에게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어여쁜 흰 구름으로 변신하여 하늘을 빙빙 도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러나 용의 삶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매년 묵은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동지 무렵 그는 인간 세계로 내려와 특정한 의식을 거행해야 했다. 그 의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기근과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다. 그 의식은 구령제로 불렸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과 용이 함께하는 축제로 동지 전날 밤 시작되어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험한 샘물에서 음복주를 길어내려면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만 했다. 이 샘물은 특별한 효능을 지닌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샘물은 사람들에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해 마을에 젊고 용감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수였다. 진수는 어려서부터 구룡봉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그는 마을 대제를 앞두고 저녁마다 혼자서 산을 오르내리며 의식을 준비했고 용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꿈꾸기도 했다. 진수는 마침내 샘물에 다다르는 방법을 알아내고 산 정상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만든 웅기를 품고 있었다. 산의 샘가에 도착한 진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평생 외워온 주문을 외웠다. 샘 주위에 맴도는 나비들은 그의 웅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날갯짓을 멈추고 숨을 죽인 듯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진수의 앞에 신비한 영롱함을 띠는 샘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진수는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웅기에 샘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마을로 돌아왔다. 구룡제의 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손에 의식에 음복주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 진수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성대하게 치러진 구룡제는 무사히 끝을 맺었고 용은 그의 임무를 다해 만족스럽게 하늘로 돌아갔다. 남원 구룡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매년 구룡제는 성대하게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날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 기억을 전승했다. 구룡봉의 용은 신비로운 샘과 함께 여전히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남원의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다.